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 무난한 가운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 11도에서 14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오늘과 같이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도 치매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 이해하기 온라인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2월 2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업체 3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업체 20곳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선 과태료 1,0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번 점검은 강원도 내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등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우선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관광지를 소개하는 강원 댕댕여 지도를 현실에 맞춰 개편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소개하고 할인 행사도 마련합니다. 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4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입니다. 단 원주 거주 기간이 반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대상자에게는 생애 한 번 대학 등록금 실납부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등 4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평창군이 올해 4월 말까지 1억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태양광 전기 울타리 설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농가 60여 곳으로 농가당 최대 135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야생동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피해 지역의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횡성군의 경우 치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치매 통합관리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이현희 치매관리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횡성군의 전반적인 치매 인구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횡성군에서는 강원도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9.4%이며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입니다. 횡성군의 치매 등록 환자 수는 2026년 1월 기준 1,161명이며 매년 3천여 명에 대한 인지 선별 검사와 진단 감별 검사를 통해 치매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로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등의 검사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관리를 해오고 계신 건데 이런 배경 속에서 횡성군이 치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검사부터 지원, 관리까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이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횡성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앞서 주신 것처럼 매년 1%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기억체험쉼터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취지로 마련이 됐고 실제로 군민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자의 인지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억쉼터 프로그램은 경도 치매 환자의 인지 강화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6년에는 연간 4회기를 운영하고 기수별로는 주 2회, 20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인지 강화를 위한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과 정서 지원, 운동, 야외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반짝반짝 뇌운동, 두뇌 건강 놀이책, 인지 재활 교구, 베로코고 등을 활용한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체조나 스모비 운동, 정서 지원을 위한 목공예, 원예, 미술, 요리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인지 자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숲으로 찾아가는 야외 치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억체험쉼터 이용 신청은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거동이 가능한 경도 치매 환자는 상담을 받으신 이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본인이나 가족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오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송영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여러 가지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거주지가 분산이 돼 있고 교통 여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횡성군도 농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고령의 대상자들이 많으셔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소나마 불편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5년 저희가 7월부터는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안흥분소를 설치하고 간호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흥면과 강림면, 둔내면 지역 주민에 대한 치매 조기 검진, 환자 등록 관리나 예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집중 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억 체험 쉼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송영 서비스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 단위로 또 분소도 설치하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높게 평가됐을까요?
아주 감사하게도 2025년에 전국 광역시군단위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저희가 수상하였습니다. 네. 네, 행성군의 풍부한 외부 자원 연계와 계획 대비 높은 이행률을 높게 평가받아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치매라는 질환을 단일화한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선에서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기억력이나 판단력, 언어 능력 같은 기능이 일상적으로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등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뇌의 병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발생의 주된 원인은 뇌 손상이나 변화 때문이고 치매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루이 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증상이나 원인이나 경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증상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판단력이 저하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상생활에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이게 혹시 치매는 아닐까 의심해보고 좀 전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실까요? 보통 이제 건망증이 심한데 치매일까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네, 건망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억력 문제로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치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진행되는 질병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저하되고 익숙했던 일상 활동이나 대화가 어려워지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시던지 이전과는 다르게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하고 외부 활동을 꺼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로 내서하셔서 인지 선별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또 최종 병원에서의 MRI 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인지 아닌지까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강원대학교 협력병원에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보건소로 내원하셔서 네. 한 달에 2번 정도를 협력 진료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진단을 받으실 수는 있으시는데 최종 병원을 내원하셔서 MRI 검사 등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확한 결과는 또 병원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는 게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네네네. 자, 혹시 아직 진단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횡성 국민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치매 관련 지원 제도나 서비스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검사, 등록 관리, 또 환자나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지역 주민은 누구나 연 1회 무료 인지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이나 기저귀 등 좋은 물품 지원, 쉼터 프로그램 이용, 실종 예방을 위한 배 감지기 무료 지원, 치매 환자 지문 등록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 받으신 경우에도 1년 후 진단 검사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십니다. 치매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데요. 그런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 힐링 프로그램이나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 치매 환자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헤아림 가족 교실 등 자조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우리 횡성 국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고령화 사회에서는 치매는 누구나 그러니까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질환으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건강 생활을 하신다면 진행이 늦어지거나 중증화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가족과 함께 극복하고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안심센터는 그 카톡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로 검색하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와 이벤트 참여로 소소한 행복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고정과 구독까지 알차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고령일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치매 예방뿐 아니라 치료와 관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팀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이현희 치매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 혹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횡성군이 군민들의 마음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이해하기 캠페인 소식을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캠페인 어떤 취지로 마련된 건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군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이해하기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번 캠페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획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신건강 온라인 캠페인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많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가검진을 통해 현재 자신의 우울감 정도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은 간단하며 짧은 시간 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 그렇다면 이번 캠페인에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캠페인은 센터 공식 인별그램 게시물에 있는 QR코드나 프로필 링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자는 우울증 관련 퀴즈를 풀고 간단한 마음 자가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퀴즈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가검진을 통해 현재 자신의 우울감
우울감 정도를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참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감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우울감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우울감은 기분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우울증은 이러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수면이나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무기력함이 계속되거나 예전엔 즐거웠던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울감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울증은 이러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수면, 식욕,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무기력감이 지속되거나 즐거웠던 일에도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평가와 도움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진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가검진 결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날 경우 거주하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정신건강평가,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가검진은 도움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검진이 도움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이 와닿는데 그렇다면 자가검진 이후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자가검진 결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날 경우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정서적 지지 상담은 물론 정신건강평가와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50명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당첨자는 3월 20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마음이 지칠 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용기가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가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의 청사진을 공개해서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당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3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 사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사업 총 20억 원을 투입해 오늘 5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남구동과 건설동 일대의 완충 녹지 일부를 활용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확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61면이었던 주차 공간은 181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61면이었던 주차 공간이 181면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단관지구 일대가 주차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어떤 고충을 겪어오던 상황이었을까요? 네, 앞서 단관지구 일대는 기존 고지대 완충 녹지 탓에 상가 노출을 비롯한 주차 불편 등을 겪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루빨리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 2차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서 녹지 활용 범위와 주차면 규모 등을 조정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존 녹지축을 유지하면서 수목 정비로 개방감을 높이고 공간을 재배치해 주차면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교차로 시야 확보와 건널목 및 횡단로 신설, 관광버스 승하차 공간 마련 등 교통 안전과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동안 인선 발기는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원주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올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전환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이 올해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혁신을 본격화합니다. 횡성군은 2026년을 AI 행정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생성형 AI 도입과 업무 자동화 시범 구축을 시작하며 광역형 AI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솔루션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우선 공무원들의 AI 활용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임리 GPT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온나라 문서 배부 시범 구축을 통한 자동화 적용 가능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횡성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전환을 하는 걸까요? 네, 횡성군은 복지, 안전, 보건, 농업 등 행정 전 분야의 AI 활용을 확장해 국민 최가명 스마트 행정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는 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행복이음 AI 상담을 활용하여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안전 분야에서는 AI 국민 안전 시스템 확대 구축을 추진해 재난안전 대응의 손재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 보급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 지역 공동체 거점에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돌봄과 여가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원 광역형 AI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예, 이어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 6,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지 선별검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치매 고위험군과 집중 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사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검사는 치매 안심센터와 보건진료소 등 지역 내 보건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인지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감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영월 소식 들어보죠. 영월군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 박람회 운영사 모집에 나섰다고요? 네, 영월군이 다음 달 17일까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영월 정원 산업 박람회 운영 담당 대행 용업 업체를 모집합니다. 영월군은 가격 중심의 경쟁이 아닌 기획력과 실행 역량,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수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찰 공고는 나라 장터에 게시되며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요 며칠 햇볕이 따스해지는 듯하더니 며칠 전 치악산 자락 성황림에 봄의 전령인 복수초가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수초는 노란 빛깔 자체로도 근사하지만 무엇보다 한겨울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해마다 먼저 꿋꿋하게 봄 소식을 알리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올봄 모쪼록 복수초의 개화처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찾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2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3.1절 대체공휴일 이후인 3월 3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